11쪽 31에서 34번. 후후. 자, 31에서 34번. 지금부터 시간 또 10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마찬가지야. 등장인물을 가장 판단 잘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끊어읽기 해야 된다고. 끈 게 뭐야? 단락은 본인이 찾아야 돼. 알았지? 자,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잘 푸셨습니까? 정답이 궁금합니까? 방금 혹시 소설 풀면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에 좀 적응을 좀 해봤니? 등장인물 이건 아마 알았었을 거야. 지금 여기 사건에서는 염상섭의 두 출발이라는 우리 상섭이 형님의 긴 글에서 우리가 지금 있었던 상황은 뭐니? 누가 떡 훔쳐 먹다가 간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갈 거야. 근데 이야기가 딱 어느 사건이 있다는 건 알겠지. 이제는 소설이 무슨 소설이란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어떤 장면을 몇 장면을 너희들한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니?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등장인물과 그 사람들의 행동 또는 분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또 소설을 한번 봅시다. 자, 앞부분은 위세를 떨치던 안양떡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원석이 양덕 영감의 집에서 명절떡을 훔쳐온다 라고 했습니다. 김원석 동그라미, 안양떡 집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영덕 영감 동그라미.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와 또새 동그라미, 치전 길성 아버지 동그라미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뒤진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 영감을 찾아온다. 순사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 얘들아, 근데 이 떡 먹기 하다가 진짜 하지 마라. 조만간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설날 며칠 전에 했겠구나. 일본 애들이 그 일본 그 찹쌀떡 있거든. 모찌 비슷한 뭐 있거든. 그 돈키호테 가면 팔어. 그거 가지고 떡 먹기 대회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씩 뒤진대. 목이 걸려가지고. 너희는 하지 마. 떡볶이 대회, 먹기 대회 이런 것도 하지 마. 먹기 대회는 진짜 무식한 거야. 선생님 코넬에 있을 때 제일 어이없는 먹기 대회가 뭔 줄 알아? 애들이 하루는 졸을까봐 잠깐 딴 얘기도 해주는 거야. 애들이 하루는 그 파란색 쓰레기통 비슷한 이런 쓰레기통 있잖아. 우리 건축학과 스튜디오가 진짜 커. 이 건물 거의 우리가 막 한 층씩 쓰고 이래. 왜냐면 한 명도 이만한 테이블을 써야지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 모여더니 애들끼리 막 뭐 줄 서서 뭘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애들 장난치고 내가 8살이 많은데 관심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뭔 지랄 하나. 근데 보고 있다가 빽빽 소리가 나길래 가봤어. 야, 뭐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유 먹기 대회 한대.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우유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래. 그래서 우유를 그 갤런 막 이런 걸로 준비해 놓은 거야. 몇십 개를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유를 이제 진짜 이 무식한 놈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먹냐면 토할 때까지 먹는 거야. 그래서 우유를 먹다 진짜 저쪽에 통이 뭐냐면 토하는 통이야. 진짜 이 무식한 새끼들. 우리나라도 그랬어 옛날에. 진짜로 군화에다가 막걸리 부어서 마시기. 막 그다음에 그 옛날에 세수대야가 있었거든. 그 세수하는 그게 있었어. 이만한 거. 거기에다가 막걸리 소주를 다 섞어. 그 다음에 거기까지면 양반이야. 나도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까짓거. 근데 그 다음에 뭐하냐면 거기에 온갖 오물을 다 집어넣어. 침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어. 침이면. 담배채? 그래 거기까지도 그래. 간다 쳐. 어떤 새끼 거기다 양말을 빨아가지고 짜. 진짜 별 미친놈을 다 봤어. 요즘은 다행히 그런 문화가 사라져서 다행이지. 선생님 군대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난 다행히 현역을 안 가는데 들어오잖아. 그러면 병장이 용돈을 줘. 아유 우리 신병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PX 가서 만두 10봉지에 과자 뭐 예를 들면 새우깡 5봉지에 보름달빵 7개에 우유 5개에 콜라 10개에 사오라고 하고 PX니까 싸. 가지고 한 3만 원을 줘. 그래 네 먹고 싶은 거 사오라 그래. 그럼 모르니까 또 사오지. 사왔어? 앉아. 다 먹어. 처음에 군기 잡으려고 다 먹어 이래. 다 먹어야 된다. 지금부터 시간은 30분. 이러던 아주 나쁜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교훈은 뭐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먹는 건 선생님처럼 먹어. 항상 소식. 알았지? 적당히 먹다 끊어. 자, 계속 가보자. 이리 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의 소매자락을 잡아채친다. 순사 동그라미. 원석 동그라미.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곡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였다. 사랑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 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 맡아보던 선달이 나왔다. 노영감 동그라미, 선달 동그라미. 당신이 주인이요? 아니에요. 하고 이 늙은이는 벌벌 떨려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 영감이 나왔다. 양덕 영감 동그라미. 왜 그러우? 양덕 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임모 탄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러운 대목 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요? 호주요? 하고 연고 품는다. 양덕 영감은 왜 그런지 잠깐 머물거리다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 보니까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제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우.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 어서 옷 갔다가 입우. 여기까지 끊어. 이 초반에 이 정도쯤에서 항상 끊는 버릇을 해. 자, 무슨 일이 있었어 지금? 이름은 잘 기억 안 나. 이게 현대 소설이 잘 아닌데 이건 현대도 아니야. 현대 막 들어왔을 때 소설이거든. 고전하고 거의 비슷해. 아무튼 사람들이 많어. 근데 둘이서 떡 처먹기 대회, 누가 떡을 훔쳐왔어. 근데 떡 처먹기 대회하다가 한 새끼 뒤졌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조사가 필요하겠지. 순사가 누구야? 경찰이겠지. 경찰이 집에 찾아온 거야. 사람 있어? 이랬더니 어때? 집주인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치사한 새끼가. 야, 너 나가봐 이런 거야.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갔어. 가지고 무슨 일이오? 그랬더니 네가 집주인이야. 아, 아닌데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때? 양덕 영감이 다시 나왔지.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노영감하고 양덕 영감하고 어떤 관계야? 말해봐. 또 노영감하고 양덕 영감이 어떤 사이야? 존나 친한 사이. 이러지 마. 동거인이요 막 이러고. 같은 사람이야. 늙은 영감이 어때? 유리로 내다보다 이랬는데 양덕 영감이 나와서 얘가 뭐야? 나중에 입모양 탄 건 쓰고 뭐하고 하더니 순사가 물어봤지. 너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네 이랬지.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자, 그랬어요. 이제 상황을 알았지. 양덕 영감이 집주인이에요. 자, 그 다음 가보자.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꽃갈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을 동그랗게 꽃갈을 휘젓고 튀어나와 아들 손자 하이 넓지. 자, 꽃갈 참봉 또 동그라미 해야 되겠지. 삽시간에 마당에 빽빽히 모여들었다.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져 원석이 쳐 동그라미 두 눈을 회해졌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서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꽃갈 참봉에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아, 들어가 있으라 그런 거지. 왜 그러죠? 치전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 있는 줄 알고 그러죠? 그리면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 갑시다. 꽃갈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원석 동그라미. 그다음에 벌써 소문이 도는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란 소리도 그 중에서는 들었다. 그럼 갈 테건 당신도 갑시다 하고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꽃갈 참봉이 나중에 허리를 굽신거리며 쇳내를 게을려가며 애원을 해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 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주재소가 경찰서다. 경관의 앞에서 상전 하인이 없었다.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선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했어. 끊어. 주재소가 경찰서라니까. 주재소가 경찰서야. 여기까지 끊었어. 자, 이제 상황이 어때? 마침 마당에서 개판이 됐지.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어때? 뭔 일인데? 그랬더니 들어가서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지랄 연병을 하다가 제가 그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 너도 같이 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때 교훈은 뭐야? 끼어들 때 끼어들지 말자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넘어가자. 쭉 넘어갔어 이야기가.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 때에 눈발이 날리는 쓸쓸한 가운데 치전 동그라미하고 가운데 그러나 읍내의 청년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판고 내려올 때 그 청년들은 원석이를 붙들고 청년들 동그라미 원석이 동그라미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올 바에 오늘로라도 나오시오. 어때? 이제 상황이 어떠니? 양덕 영감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한 거지.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진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라 하며 남의 일 이것만 왜 그런지 성병을 내어서 여러 사람을 충동하는 것 같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되게 말해볼까 하다가 핀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죠. 원석이도 그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다요.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1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뻣뻣하기만 바지랑대던데 점점점.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었다. 또 다른 청년 동그라미. 그는 하여간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디로 가시려우? 거의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이를 쳐다보며 발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다름질해 갔다. 길성이가 누구였어? 기억해? 죽은 길성 아버지. 죽은 거지. 자, 왜 그러시죠? 저도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도 발을 멈춰섰다. 서울로 가서 뭐 하려? 뭘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떼기라도 붙여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만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쎄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하지만 서울처럼 가서 얼음 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이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인의 식구들을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봐줘야겠단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했다라고 했어. 자, 중략 부분 여기까지야. 중략 부분 무슨 일이 있었지? 크게 등장한 인물은 몇 명이 있었는데 어때? 원석이랑 누구 있었니? 청년단체 몇 명이 있었지. 근데 청년단체랑 얘네들하고 하던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양동영감 뭐야? 쫑페이 개새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원석이가 양동영감 집에서 쫓겨났지. 맞지? 상황 이해되지?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니? 쫓겨나서 이제 얘가 뭐라 그래? 서울로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 서울 가면 잣될 텐데 힘들 텐데 이랬더니 알아.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던 주제는 뭐야? 길성이 가족에 대해서 좀 돕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원석이의 이야기였지.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우선 끝났어. 이런 상황이야. 상황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턱대고 얘들아 지금부터 너희가 매산문을 풀게 될 거야. 이 매산문을 풀고 나면 자, 숙제로 선생님이 매산문이 좋다 뭐다 한 게 아니야. 나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편집이 좀 편해. 매일 3개씩 문학 절대 하지 마. 매일 1개씩 문학이야. 매일 1개씩 비문학이야. 너무 많이 풀지 마. 수능 국어는 지금부터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 알았지? 하영이가 많이 풀지 마.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꾸준히 풀어.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서 하나 지문은 이제 소설을 풀었어. 이것도 순서대로 풀어요? 아니, 니네 마음대로 풀어도 돼. 어떤 거든. 근데 날짜만 써놔. 알았지? 인사야? 그래서 풀었어. 그러고 나면 진짜 중요한 게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뭘 해놔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보면 해설이 나와. 문제 해설을 보지 말고 예를 들면 이기영의 고향 해서 제목의 의미, 등장인물, 작품 줄거리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써서 어구풀이까지 나와. 적어도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하고 나잖아. 그럼 오늘 염상섭의 두 출발 이러잖아. 그럼 집에 가면서 인스타 보지 말고 네이버에 염상섭의 두 출발 정도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원석이 이야기도 나오고 길성이가 죽은 얘기 나올 거고 이 뒤에 이제 원석이가 서울로 가가지고 어때?
출발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겠지.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 긴 내용 중에 내가 읽은 부분이 요쪽이었구나. 이 정도를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크게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구나. 여기서 진짜 좋은 건 혹시 이걸 노트 정리해두면 걔는 서울대야. 정말로. 간단하게 정리해. 그거를 길게 정리할 필요도 없어. 줄거리는 크게 정리해 놓으면 돼. 그냥 동그라미로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정리해 놔도 돼.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만 적으면 돼. 막까지 무슨 양봉동감인가 꽃갈 놓있는가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학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화전을 읽었잖아. 이화전 내용 알고 있는 게 좋아. 염상섭의 두출발도 공부했으면 염상섭의 두출발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알았지? 그렇게 해서 소설을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가면서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이것을 그러면 선생님 본 작품을 다 읽어보면 어때요? 27살에 대학을 가게 될 거야. 그럴 정도 시간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방금 오늘 봐서 알겠지. 얘들아, 작품 다 알 필요 있어 없어? 사실은 없어. 그 작품의 그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됐던 거지 우리가 전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뭐 했어? 수능 국어를 위하여 어려서부터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시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물론 안 했겠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뭐야? 책팔이였던가. 이해되겠지? 사실은 수능 국어가 원래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모르는 상황 속에 판단력을 물어보려는 게 수능 국어야. 그 판단력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고 그걸로 기출을 하다가 선생님이랑 이제 그 뒤에 넘어가면은 지저분한 것들로 연습을 해서 가는 거야. 어제 어떤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걔는 이제 작년부터 들었던 애인데 이제 올해 다시 반복되는데 풀어봤던 건 아니야. 이제 너희가 본 거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이제 이 제자가 같이 수업에서 있었어. 너무 대답을 잘해. 옆에 앞에 앉은 얘보다 더 대답을 잘해. 정확히 맞춰 얘가. 그래가지고 정답도 정확하게 단어 시비를 걸어. 그래서 너 어쩜 그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그랬더니 대장님이 작년에 하셨던 수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랬더니 대한민국에 온 지저분한 것은 다 가지고 와서 수업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뭐니? 교육과정 평가원과잖아. 평가원 게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그 전 건 너무 지저분했대.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더 지저분한 거 가져올게 이랬거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조금 근거 찾기가 힘든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도 연습을 시킬 거야. 알았지? 자, 문제 봐보자. 31번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 서술상 특징이야. 1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했어. 단어 시비 어디다 걸어야 될까? 사건의 쉬운 거에다 걸어. 얘들아 자꾸 어디다 걸어야 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쉬운 거 하나 딱 걸어서 이 새끼부터 잡아 족쳐. 알았지? 자 그럼 뭐야? 사건의 전모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사건의 전모는 뭐야? 떡을 어떻게 훔쳐서 뭘 해서 어떻게 떡먹기 대회를 열다가 목에 어디쯤 걸렸는데 죽었을 때 누가 그 CPR인가 그걸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있어 없어 얘들아? 없잖아. 사건의 전모 X표. 2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 어디다 시비 걸어야 돼? 외부의 서술자. 얘네는 지금 A는 뭐야? 서울로 가서 뭐 하려고 하면서 거기 있던 다른 청년이 얘기했지. 야 거기 가도 힘들어. 그랬더니 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어. 이게 여기에 외부의 서술자가 있니? 없지. 외부의 서술자면 어떻게? 뭐 작가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액자식 구성에서 누가 등장하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이해됐지? 자 3번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직접 인용은 따옴표, 간접 인용은 거기서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어때? 특정 인물의 생각은 누구야? 원석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4번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 심화. 이거 졸라 단골 메뉴야. 인물 간의 갈등 심화. 인물 간의 갈등 심화. 밑줄 긋고 여기서 갈등 심화됐니? 가지 마 이 새끼야. 난 갈 거야. 가지 말라고. 인물 간의 갈등의 심화는 오히려 차라리 뭐였어? 저기 이화전에서 엄마가 가지 말라는데 간 아들. 이거는 좀 더 길게 거기를 늘려놓으면 인물 간의 대화 갈등 심화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근데 여기서는 갈등 심화 있어 없어? 이야기도 안 하고 끝내버렸어. 이게 심화가 있다 없다 판단도 못해 지금. 끊어버렸어 여기서.
그렇잖아. 5번.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이것도 황당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시간에 따라 되게 자주 나와. 시간에 따라니? 와, 지금 35초, 42초. 시간의 흐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은 뭐냐면 진짜로 뭔가 계절이 바뀌든지 아니면 밤낮이 바뀌든지 이게 시간의 변화지 32초, 34초, 34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A에서 D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얘들아 보자. 여기 A가 누구니? 빨리빨리 찾아야 돼. A가 선달이야. A는 선달. B는 누구니? B는 어딨어? B는 양덕영감. 그 다음 C는 얘들아 꽃갈참봉. D는 순사지. 맞지? 자, 여기서 보면 A는 D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선달이 어때? 나갔지. 근데 C를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말장난 쳐놨지. C가 아니지. 누구야? 얘들아? 양덕영감이 아니라 누구지? 꽃갈참봉이 아니라 양덕영감을 대신한 거지. 그러니까 B를 대신한 거지. 이게 이렇게 뒷장으로 넘기면 짜증나. 넘기면서 찾기가 짜증나. 자, 2번. B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 A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양덕영감이 A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D와의 대화를 시도했니? 아니겠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한 거니? 선달이 아니라 어때? 누구야? 얘들아? 원석이면 원석이겠지.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여기 없지. 그냥 간다 만다로 되고 있지. 3번. C는 D가 B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한 것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자, 꽃갈영감은 순사가 양덕영감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한 것을 어때? 참았지. 지적하며 화를 냈니? 뒤지려고? 어때? 이해됐지? 거기에 있는 상황이야. 4번. C는 B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어때? 꽃갈영감은 양덕영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D와 동행하겠다는 어때? 그거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어때? 그랬더니 같이 가겠다. 가자. 이랬지. 5번. D는 C가 제안한 바를 수용했니? 꽃갈영감이 말한 걸 어때? 무시하고 닥치고 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겠지.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억.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곧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번.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나타낸다. 응? 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냅둬봐. 모른다 그랬지 선생님이. 우선 읽어보면서 느낌을 잡아야 돼. 느낌 뭐냐면 이게 뭘 묻는지를 보아야 돼. 왜냐면 한 방에 보고 아 이게 이거 묻는 거지. 그래 말 맞네. 물론 이게 쉬운 보기야. 근데 2번 가보자. 2번. 니은은 이 말에 누구나 놀란 것은 원석이었다라고 했어. 이거 33번의 정답 2번이야. 이거 맞췄니? 맞춘 사람. 자,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알게 된 데 따른 반응이었다라고 했어.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모두 왜? 그냥 고개 저는 거야? 왜 모두? 그래, 모두 맞아. 모두가 틀렸어. 자, 보자. 니은 보자. 왜 그러쇼? 치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인 줄 알고 그러쇼?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꽃갈참봉이 이렇게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라고 했어. 상황은 어때? 지금 여기까지야. 더 이상 가지 마. 여기까지 그거. 이 상황 뭐야? 꽃갈영감이 야 순사 그거 내가 잘 알아. 그럼 나랑 가서 얘기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원석이가 이런 거야.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지 여기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면 알게 되는 데 따른 반응. 모두는 그 다음이지. 아니 모두는 알았니 몰랐니? 몰랐지. 그 뒤에 뭐라고 나와? 그 뒤에 근거로는 뭐라고 나오니? 이 말보다는 왜 벌써 소문이 떠나더라. 응? 치전이 죽어서 하고 놀란 소리도 그 중에서는 들렸다. 어때? 사람들이 모두가 알았니? 모두가 한 건 아니지. 여기 아까 전에 꽃갈 참봉하고 몇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지. 모두가 잘못됐다는 거 오케이지. 자, 그 다음 3번. 디귿.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보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디귿은 뭐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거니까 이례적인 거. 4번. 리을.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양떼에 말해볼까 하다가 편집하고 그랬죠. 대화에서 언급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 어때? 쫑팽이 새끼여가지고. 그렇지? 5번. 미음. 우리 집에서 창립할 때 원조를 드러내는 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특정 인물 속성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저 새끼 쫑팽이 새끼. 33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3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력에 대한 얘기 나왔어. 1번 보자. 동그란 두 눈을 회회 내젓는 원석이 저에게 호령을 꽃가는 참봉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거 어때? 여자 뒤로 물러서 있으라고. 이러면서 어때? 야, 가 있어. 내가 얘기할게. 조선 우리 좀 일제 시대 때에서 조선에서 그 사이 또 현대로 넘으면서 그 사이쯤 충분히 있었을 법한 어르신들의 행동이지. 들어있어. 어디? 이런 분위기. 2번. 그까진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도 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 완고했던 신무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다. 어때? 옛날 같으면은 정신 차리라고 오겠지라고 생각했겠니? 아휴, 그냥 우리가 이러고 참고 살아야지 이랬을 텐데 어때? 지네도 정신 차리라고 오겠지 뭐야?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 3번.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다는 거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한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었고 이랬어. 자, 밑줄. 뭐에다 그어봐야 될까? 새로운 권력. 밑줄 그어야 되겠지? 새로운 권력. 역전된 사회. 이쯤 되면 눈치가 채지겠지. 순사가 새로운 권력이니? 새로운 권력? 그냥 여기 사람들이 넘겨짚고 지네들끼리 지금 쫄아있는 상황이지 순사가 왔다고 예를 들면 평상시에 예를 들면 양덕 영감이 졸라 잘 나가. 별일이 없어. 자기 집에 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한번 상상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순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잖아. 그냥 예를 들면은 구급 짭새가 왔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여기? 찍어서 이런 말 하면 안 될까요? 아무튼 좀 낮으신 경찰분이 오셨어. 아니 뭐 소리 지른다고 쫄 거야? 그러면은 고관대작이거나 부잣집은 뭐라 그래? 야 영장 갖고 와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 영장 갖고 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야? 얘들아 새로운 권력으로 인한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황인가 역전. 새로운 권력으로 인한 기본 신분제까지 여기 신분제 이야기도 있니 없니? 신분제 이야기까지도 없지. 이 부분에 시비 걸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알겠지? 4번. 쫓겨난 데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말한 거에서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 맞겠지? 5번.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 순사가에 대하는 양도영과 달리 굽신대요 샌내까지 하는 꽃갈 참봉의 모습에서 위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갈 수 있겠지. 자, 이 지문에서 답은 3번이었어. 자, 여기서 보면 오늘 소설 2개랑 얘들아 소설 2개랑 그 다음에 소설 2개 아까 비문학 하나 해봤어. 오늘 수업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던 게 지문을 소설도 방금 봐봐. 이 두 출발이라는 소설에서 처음에 읽었을 때 너희 기억에는 등장인물이 각각 뭐하는 인간들인지도 애매했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집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청년 이야기하고 있다가 뭔 상황이지 이랬었는데 문제들을 보다 보면 문제가 계속 뭘 주어져? 정보를 던져주고 있어. 계속. 실제로 이렇게 있는 모습 속에
정보들이 계속 채워주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오늘 느껴지니? 그러니까 너무 지문에 연연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 같으면 문제 중에 풀리는 문제가 있어. 그건 더 예리해져야 돼. 단어 시비를 계속 걸면서 예리해져야 돼. 그러다 보면 맞는 것들이 정보로 계속 넘어와. 그러겠지? 정보로 넘어와.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 메인 어느 주류의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어. 그러다 보면 주변에 점점 적응을 해가면서 어때? 상황을 알게 되고 각각의 어떤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지 정보가 전달되면서 들어오잖아. 처음부터 한 명씩 다 만나고 1번 이리 와봐. 아, 너 이름이 그러니? 아, 그랬어? 그래. 오케이, 나랑 이만큼 친하게 지내자. 2번 이러지 않잖아, 우리가. 큰 흐름 속에서 하면서 점점 정보가 늘잖아. 바로 국어가 그 지문을 50, 70, 80, 90 정도 이해해가면서 정보를 어떻게 더 얻어가느냐, 써놔. 문제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더 얻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능력인 거야. 이해하겠어? 지금 읽고 나니까 두 출발하고 아까 전에 이화전하고 잘 봐야 되라. 선생님이 이화전 지금 전체 소설 얘기 안 해줬어. 근데 문제 풀면서 뭐야? 여기서 아까 전에 이화가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하면서 두 여우가 있었는데 여우 하나 뒤진 거 그거 문제에서 있었어.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 거기에서 위기가 생긴다. 거기서 우리들은 계속 정보를 얻어갔던 거야. 이제쯤 이화전은 전체는 모르겠지만 이화전에 있는 그 내용은 알겠지. 두 출발도 이제 이렇게 풀고 나니까 문제 풀고 나니 지문에 대해서 훨씬 더 알겠지. 이제 얘들아 3일 뒤에 다 까먹고 이 세 지문 다시 풀어봐. 그러면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 격차를 계속 좁혀가야 돼. 알았어?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정보를 계속 얻어간다. 오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수업이었어. 이해하겠지? 도움 좀 됐어? 자, 고전 운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너희들이 풀어봐. 고전 운문은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답이 딱딱딱 떨어져. 그냥 뭐 여자들이 멋있게 모여서 남자들 놓고 아줌마들끼리 놀러 간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거야. 되게 신나게 노시더라고. 부럽더라고. 봄 되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자, 오늘은 한 8분, 7분, 8분 정도 뭐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뭐 딱 시간 맞춰 끝내는데 자, 클리닉을 해야지. 표정이 왜 그래? 나 싫어? 배고파? 그러게. 야, 그리고 누구냐? 누가 여기 정 원장님한테 송지열 선생님은 시간 맞춰 잘 끝내주는데 선생님은 왜 그러세요? 누구야 도대체? 범인 빨리 자수해. 정 원장님 전화 왔어. 클리닉 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간인데 클리닉이 어디 있어요? 이랬거든. 맞잖아. 첫 시간에 클리닉이 뭐래? 뭘 클리어 해줄까? 머리를 감아줄까? 그래서 내가 없어요. 이랬거든. 근데 둘째 시간부터 원래 클리닉이 있어. 나랑 저기 팀장님이랑 같이 너희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오늘은 봐주겠어. 팀장님, 오늘 숙제 보고서 좀 가져와 주세요. 숙제 보고서요. 너희들 선생님 수업 들을 때 내가 숙제를 많이 안 내주고 있거든. 근데 진짜 내가 해주는 하루에 천지문 스피드 3개, 그 다음에 정독 2개, 매일비 매일문 하나씩만 정확하게 풀면서 연습하고 3일 뒤에 내가 하라는 그것들 다시 기억해 보면서 연습하면서 내가 시험지 하나 더 준 게 수윤아, 오늘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이 시험지 하나 더 준 거 그걸로 3일 뒤에 풀어보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설을 가지고 확인해 보란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나랑 일치가 돼야 돼. 일치. 국어는 절대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긴 시대인재가 아니야. 시대인재도 뭘 몰라서 그래. 국어는 생각을 정확하게 교정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숙제하잖아. 진짜 성적 많이 올라가. 선생님 믿어봐. 왜냐면 나는 그걸 직접 실험 대상으로 다 해보고 나의 부대들이 다 움직여서 아까 접는 것도 가르쳐주다. 모든 것은 나는 실학사상이야. 알았지? 해보고 나서 얘기한 거야. 자, 오늘 숙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어. 경고야. 자, 말해주세요. 일단 오늘 숙제가 구모 분석
그다음에 매산비 매산분인데 그냥 육성으로 예, 발표를- 그럼요. 예, 괜찮아요. 발표. 아니 그냥 예, 발표해요.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누구? 네, 아, 그래도 그래요? 알았어요. 이 동그라미 뭐고 V는 뭐예요? 세모는 뭐고? V는 해온 사람이고 세모는 반만 했고 예. 가위표는 이제 안 한 사람들. 가위표는 안 한 사람들이요. 네. 안 한 사람 알지? 여기 표시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아예 안 냈어요. 아예 안 냈어요. 네. 자, 안 내신 분들 아시죠?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안 하신 분들 다음 시간부터요. 다 저랑 같이 1시간씩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비싼 돈 내고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 또한 내가 20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어 노하우를 너희한테 알려주고 있어. 근데 너희가 이것을 정신 안 차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해왔을 거야. 송절이 싫었으면 오늘 안 왔겠지. 근데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해왔을 거야. 또는 깜빡해서 안 했을 거야. 국어가 쓸려버리면 그 뒤에 다 쓸려. 우리가 최종 방어 노선이야. 우리가 먼저 지켜줘야지 나머지 수학하고 다 지켜줘서 너희들이 대학을 잘 가. 제발 부탁이니까 대학 잘 가. 너희들은 그 대학을 잘 갔을 때 받는 그 개꿀이 뭔지를 아직은 몰라서 저렇게 공부하는 거야. 나는 다시 공부하러 가자. 나 술 다 끊고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어. 정말로. 대학 잘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나중에 해보니. 서울대학교 다녀봐. 4월에 꽃 피는 날 우리 그 광장 있거든. 거기에 벚꽃이 펴. 거기에 우리가 장터를 열거든. 떡볶이하고 파전을 사다가 물론 파전이 다 떨어지면 잔디전으로 바뀌어. 총장 잔디를 씻어서 집어넣는다는 잔디전으로 바뀌어. 그 잔디전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날 불러. 내가 다 사줄게.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이나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귀찮아도 다음 주에 괴롭힐 거야. 왜냐면 그거는 사랑의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사랑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어. 알았지? 다음 시간에 보자. 고생했다.